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는 부부. 같은 꿈을 가슴에 품고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든든할 순 없겠죠. 달콤한 향내 가득한 새 부부의 동행길 따라가 봅니다. 초록 논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 시골 마을. 이곳에 오늘의 첫 번째 부부가 살고 있다네요. 누구신가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저희는 당진시 월곡리에 사는 부부 권희병. 감자꽃입니다. 감자꽃이요? 네, 제가 이미 감자꽃으로 여기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별칭 있는 거 보니까 평범한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부부가 직접 이 시골 마을에 지은 도서관이자 서점이 있습니다. 온통 산과 논으로 둘러싸인 이 집이 도서관이라고요? 일단 들어가 볼까요? 안을 보니 도서관 맞네요. 구석구석 책으로 빼곡한데요. 특별한 점이 있대요. 저희 서점은 딱 한 가지 종류의 책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림책만 모아놓은 공간. 저는 이 공간을 그림책 세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고 보니 전부 그림책입니다. 무려 5, 6천 권 정도가 있다는데요. 복층으로 지어진 구조, 2층에도 온통 그림책이네요. 왜 그림책으로만 채웠냐고요? 제가 이제 지금 30살 첫 딸 육아할 때부터 그림책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는 점점 크고 저는 그림책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무서운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억눌렸던 감정이 우리 아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다 위로받고 풀렸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더 그림책을 열심히 읽고 그런 의미에서 그림책은 어린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 책이라는 인식이 사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도와주는 서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책의 주인공을 쏙 빼닮은 인형들. 마치 책 속에서 금방이라도 뛰쳐나온 것 같죠? 언젠간 제가 이런 공간을 만들 걸 예감을 하고 있었는지 외국 여행이나 미술관을 다닐 때 그림책 그림책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사서 모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평면으로 보다가 입체로 된 인형을 보면 훨씬 책 내용이 가까워지고 이야기가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이 인형을 사서 모았죠. 근데 외국 그림책 캐릭터는 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림책 캐릭터가 너무 좋은 그림책은 많은데 주인공이 없어서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엄마 마중도 일제강점기 아이인데 캐릭터가 없어서 제가 만들어서 서점에 오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도 빼떼기라는 김한영 선생님 작품인데 거기 나오는 그 어린 병아리, 다리를 쩔룩쩔룩하는 어린 병아리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는 손님들은 이 캐릭터에 훨씬 더 마음을 줍니다. 평소 손재주 좋고 미술에도 재능이 있어 틈날 때마다 그림책 속 주인공들을 직접 만든다고 하네요. 귀엽죠? 2층처럼 꼬마 손님들이 마음껏 뒹굴며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여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책 세상이라는 말이 딱 맞죠. 주인장의 세심하고 살뜰한 배려가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시골 마을에 그림책 세상을 만들게 됐을까요? 서울의 도심의 아이들은 책 보고 끝이에요. 그게 너무 답답했고 제 개인 생활에서도 식물을 심었을 때 이게 씨앗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보고 싶은데 베란다 한쪽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나 나 스스로에게나 시골에 마당이 좀 펼쳐져 있는 공간에 가서 그림책을 갖다 놔야
그림책에서 본 것들을 실제로 자연 속에서 보고 또 자연에서 뛰어다니다가 본 거를 다시 그림책에 와서 정리하고 이게 합이 맞는다고 할까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시골 공간을 찾아서 도서관 같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거죠. 부부가 직접 구상하고 공들여 지었다는 도서관. 사실 부부는 지난해까지 서울에 살았는데요. 아내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당진에 내려오게 됐다네요.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부부에겐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전엔 미처 몰랐던 행복을 알아가고 있대요. 눈을 뜨면 어떤 꽃이 폈지? 그리고 어떤 꽃을 오늘은 어떤 책을 바꿔놔야지 이런 생각에 아침에 눈이 반짝 떠지고 서점에 막 달려나와요. 저희가 만든 것들이 하나하나 구석구석마다 채워지고 그 부분이 또 자라는 부분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부부의 정성과 땀방울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요즘 요 녀석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는데요. 예쁜 이름도 붙여줬대요. 시골살이가 가져다준 소소한 행복 중 하나입니다. 얘들아. 깜찍아 미안해. 알을 데려와야 돼. 이것 봐. 누가 이렇게 많이 놀아 그랬어. 내가 표시해 놓은 것만 품어야지. 이것도 새로 난 거지. 어떡할라 그래. 이것도 새로 난. 여보 이것 좀 봐. 이거 품으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이거, 많이 났다. 이걸 다 안고 있네. 얘가 하루에 하나씩 낳아요. 근데 아기를 낳을 거면 새로 낳는 알은 바깥에다 내놔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태어날 건 표시를 했어요, 매직으로. 그리고 이거는 표시가 없는 거는 우리가 빼와야 돼요. 시골 사람 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네, 계란은 너무 신기해서 아기들 보여주려고 펼쳐놨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해해요, 진짜. 좀 거창하게 말하면 생명의 신비도 여기 와서 새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근데 사 먹는 달걀보다 더 고소합니다. 확실히 그 바른 난 달걀 먹으면 더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더 크죠, 알이? 이건 딱 열면 알이 2개 쌍난이에요. 홍성 깜찍이. 미안해. 우리가 네가 낳은 알 맨날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서 미안해. 어여 들어가서 알 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왔어요. 유진. 안녕하세요. 슬기 씨 멀리서 오느라고 애썼네. 어서 와요. 자주 오는 손님들인가 봐요. 저희 이 공간에서 한 달에 2번씩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아기들도 공간을 구경하고 싶고 궁금하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구름파는 손님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김미자 대표. 친구 코끼리가 그리고 꼬마 걔는 친구들도 울어 때때로. 그럼 엄마들도 일을 하자, 푹 빠졌네요. 구름파를. 일을 다음으로 구름파가 간 곳은 저 아저씨네 접시 가게야. 근데 또 구름파는 접시를 너무 크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구름파야 이제 접시 만드는 일은 그만둬야 되겠다. 마침 구름파를 본 엄마가 예 미안하지만 우리 애들이랑 좀 놀아주겠니? 그리고 구름파가 만든 접시는 수영장이 되고 구두는 미끄럼틀이 되고 구름파는 이제 외롭지 않아. 우리도 여기 유치원 가고 싶지? 구름파 수고했어. 박수 좀 쳐줘. 고마워. 어땠어요, 오늘? 선생님이 읽어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구름파 너무 귀여워요. 제가 워낙 그림책을 좋아해서요. 그림책도 많이 보고 또 제가 느끼는 거를 아이한테 전달해주면 더 아이가 더 좋아한다라는 것도 느끼게 돼요. 모든 어른들 안에는 어린이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끄집어 내주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으세요. 자, 얘들아 감자 먹자. 감자 파티가 열렸습니다.
쿠키 구워주시더니 오늘은 감자네요. 와, 이거 맛있겠다. 그래서 원래 6월달에 캐는 감자, 하지 감자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랑 우리 저가 다 캤어요. 직접 농사지어 나눠 먹는 즐거움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겠죠. 부부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해요. 북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낮에는 뭐 실컷 뛰어놀고 마당에서 꽃도 보고 그다음에 밤이 되면 별도 보고 또 책도 실컷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 공간에 와서 마음껏 이렇게 그림책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이 힘든 시기에 삶의 용기를 소소하게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캠 대세 남녀 두 번째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드넓은 논 사이에 부부의 지상 낙원이 있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석주. 김규태입니다. 여기가 식물인가요? 예, 식물원이기도 하지만은 이곳은 동물도 있고 꽃도 있고 또 이런 과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 휴식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꿨답니다. 귀여운 동물 친구들의 재롱도 볼 수 있고요. 부부의 손길로 탄생한 작품도 많다는데 멋진 선물도 해주셨네요. 이곳은 허브 동산으로서 로즈마일, 카모마일, 또 체리세이지, 레몬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허브만으로 이루어진 허브 동산입니다. 이곳을 지날 때면은 향기도 좋고 힐링되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 아, 향기 참 좋습니다. 이래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부부가 꼭 자랑하고 싶은 곳이래요. 이곳을 저희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거든요. 에덴 동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사과나무하고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열매가 달린 거 보이죠? 여기 의자는 저희 남편이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오시면 살짝 같이 기대하고 앉을 수 있게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사진 찍어가면서 참 재밌게 많이들 웃으세요. 자기야, 우리 여기 같이 앉아볼까? 그래. 아이고. 사랑합니다. 사랑이 절로 샘솟는 포토존도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 아, 이곳도 빼놓을 수 없대요. 원래 짜투리 땅이었었거든요. 블루베리 심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한 잔 먹어봐. 맛있네. 자기가 주니까. 맛있어요? 자기도 하나 네. 먹어봐. 너무 맛있어? 달달하네요. 남편이 주니까 더 맛있지? 네, 더 맛있고 우리 사랑보다는 덜 단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네, 사이는 좋아요. 저희가 한 36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근데 한 번도 떨어져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그 집 부부는 어째 우리는 조금만 같이 있어도 맨날 싸우는데 그 집 부부는 어째 이렇게 같이 있어도 싸우는 걸 못 본다고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저희는 각방도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비결이 뭐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요,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 더 허전하고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 식물원 이름도 저희 이름을 따서 만들어 주었어요. 평생 고생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애처가신가 봐요, 평소에도.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네요.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 식물원을 만든 건 2017년.
그 전엔 당진 읍내에서 마트를 운영했는데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마트를 그만두고 나니까 당연히 그 꽃이 어떻게 생각지 않게 꽃일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낮에 시간이 안 돼서 저희 신랑한테 자기가 야생화 좀 한번 나가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세상에 야생화에 더 푹 빠진 거예요. 야생화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도 더 아름답고 새싹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 그 매력에 제가 더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거를 우리만 공유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이렇게 좋은 거를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공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육이들로 꾸며진 실내 식물원도 볼거리가 많은데요. 그만큼 부부는 바빠질 수밖에요. 해도 일이 끝이 없습니다. 보통 5시 반쯤 일어나서 일단 밭에 이제는 덥지 않을 때 풀 매느라고 풀 제초 작업도 다 해주고 낮에는 이런 거 조금씩 하는데 더워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도 즐거우신가요? 즐겁죠. 네, 재밌고 또 이런 거 하는 그 자체가 또 재밌고 하니까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둘이가 너무나 이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도 짜증내질 않아요. 재밌게 하지 이런 걸 하면서. 손녀 왔네. 인사 왔구나. 아이고 인사도 왔구네. 사위도 왔구만. 잘 지내셨어요? 네. 여기 자주 와요? 네, 주말 때마다 꽃 구경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요? 네. 부부가 수집한 농기구들로 가득한 농기구 전시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들에게 오늘은 선생님이 됐습니다. 생생한 체험 또 있는데요. 오늘 만들어볼 작품은 테라리움입니다. 테라라는 얘기는 흙, 땅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리움이라는 거는 그 유리 용기를 얘기해요. 이곳은 체험 농장으로도 유명하다는데 식물이나 공예와 관련된 체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삶을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님이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예전에 장사하셨을 때는 시간도 많이 없으시고 바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많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딸로서는 기쁘기도 하고 많이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표정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화이팅! 벌써 완성됐네요. 투명한 용기 속에 흙과 생모래, 식물을 넣었더니 멋진 작품이 됐습니다. 테라리움 완성. 예쁘죠? 무미건조하던 삶이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부부. 후회는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시는 부부가 계시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망설이고 두렵기도 했는데 막상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예쁘게 식물원을 꾸려갈 테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당진의 세 번째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온통 싱그러움 가득한 이곳. 당진의 대표 명소로 꼽히는 미술관이래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이곳 미술관 관장 박기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시골 마을에 이렇게 미술관이 있네요. 네, 비록 시골에 있지만 이제 많은 젊은이들과 관람객들이 넘치게 오는 미술관입니다.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들어오십시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쟁이 덩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건물.
여느 미술관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삐걱거릴 것 같은 책상과 의자, 곳곳에 자리 잡은 널따란 창에 칠판까지. 여기는 폐기를 이용해서 만든 미술관이거든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옛날에 어린이들이 활용했던 긴 복도입니다. 근데 혼자 꾸미시는 건 아니시죠? 예, 그렇죠. 혼자는 할 수 없고 직원들도 계시고 또 제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저희 이제 처가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구. 네, 안녕하세요. 아니 구라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구, 성이 구시예요. 이왕이면 좀 이름까지 붙여주시지 왜 성만 부르시는 거예요? 항상 구 하면은 암호처럼 들리고 이렇게 항상 우리가 불렀던 방식이어서. 남편분은 뭐라고 부르세요? 관장님 하죠. 아니 왜 성 똑같이 부르시지 왜? 박은 좀 세잖아요. 구박이잖아요, 그럼. 서양 화가인 남편과 설치 미술가인 아내가 함께 갖고 온 미술관.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했을 이곳이 예술가의 숨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도 양옆을 가득 채운 그림, 사진 같기도 하죠. 꽃밭은 없다 송하나의 작품은요, 이미지가 주는 반전에 있습니다. 꽃처럼 보이는 이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꽃이 아닌 고기와 피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집에 날라오는 전단지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꽃처럼 피자나 고기가 꽃처럼 보이게 작가가 이파리와 가지를 그린 거예요. 이 설치 작업은 우리 어떤 사람도 꽃길을 걷는 사람은 없다라는 은유적 표현에서 이 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술관에서 가장 사랑받는 한 곳. 화려한 광경에 눈을 뗄 수 없는데요. 친근한 감성으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꾸며진 포토존입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업실로 활용되었던 곳인데요. 레지던시가 2016년 종료되고 이 공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포토존으로 기획돼서 지금처럼 재미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된 곳입니다.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와서 정말 같이 사진 찍는 걸 너무들 좋아하세요. 우리 미술관도 요즘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대중들을 위한 포토존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지도 오래. 금손이 아니라도 찍기만 하면 인생샷이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서 온 뽕이 욱입니다. 오늘 미술관에 온 소감, 우리 막내부터 어땠어요? 오늘 일단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데 너무 자연광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네, 우연찮게 이렇게 좀 좋은 공간을 발견하게 됐는데 아주 사나이들의 우정이 더욱더 오늘 뜨거워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미술관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놀러오세요. 꾸민 듯 꾸미지 않은 편안한 미술관을 만들고 싶었다는 부부. 왜 이곳이었냐고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파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94년에 여기 임대를 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여기 미술관을 만들게 된 거죠. 기질적으로 참 맞았던 곳인 것 같아요. 특히 관장님은 나무 심고 꽃을 가꾸는 걸 상당히 좋아했고 서울보다는 이런 넓은 공간이 훨씬 더 활력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항상 자연에서 살으니까 굉장히 좋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서로가 교감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매년 한두 달은 여행을 떠난다는 부부. 여행길에서 얻은 안목과 영감이 미술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미술관 한쪽에선 전시 교체 작업이 한창인데요.
당진 출양 작가 초대전을 준비하는 중이라는데 부부에겐 중요한 시간이죠. 예, 거기서 한 5cm나 7cm인데 그림이 왔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걸려서 최대한 알맞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관람객이 와서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는 것은 먼지 하나도 의미가 있어요. 예? 누가 버린 쓰레기 하나도 의미가 있어. 왜 이걸 버려서 내가 왜 이걸 주워가서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까지도 미술관 전체 안에 있는 것들은 엄청 소중한 것들이에요. 미술관 뒤쪽엔 탐스런 수국이 만발했습니다. 자연 또한 미술관 작품의 일부이기에 일일이 심고 가꾸며 정성을 다한답니다. 우리 이제 부부는 이 넓은 학교에서 서로가 관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날 정도로 하루에 2번 정도 만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죠. 또 우리 부인은 또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 선정에서부터 작품 관리까지 굉장히 세심한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는 애관이나 정원 관리에서부터 어떤 안전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미술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통제되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하고 이렇게 멋있게 있을 시간도 없고 밥 3끼를 먹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 정도만 먹어요. 낮엔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도 힘들다지만 늘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걷는 이 길이 어찌 즐겁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신나게 늘 변신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고, 여기가 이제 우리 베이스 캠프니까 여기를 통해서 또 우리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기투합을 더 하자고. 가능성이 많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실행해 보고 싶어요. 열심히 하자고요. 오케이. 둘이 만나 하나 되어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이자 동료로 살고 있는 부부. 함께 내딛는 그 길이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